아니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자마자 네. 주가가 막 요동을 쳤어요. 국장은 더 요즘에 생각하는 매파랑은 좀 의미가 다른. 많이 달라요. 케빈 허씨 키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시작은 미미하지만의 김서희. 이용주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로 와 살아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첫 번째 그 험난한 녹화를 네. 마치고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먼저 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밈 가져와 네. 주셨잖아요. 저게 반지의 제왕 맞나요? 반지의 제왕. 제가 안 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데 일단은 반지의 제왕을 안 봤다 그랬어 네, 지금? 제가 안 봐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영 아닌가요? 이 사람이 진짜. 제가 진짜 안 봐서 잘 몰라요. 자, 저 밈이요. 저 극중 인물 보로미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보로미르.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 네. 이게 링에 대한 이야기야. 아, 반지의 제왕이잖아. 영이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영은 내 계좌고요. 자, 이거는 반지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걸 이제 하다가 네. 그 나온 장면인데 저 짤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밈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저 짤을 이용해서 굉장히 네. 많은 밈들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오늘 연준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 저 밈은 무슨 뜻이냐면 One does not simply understand what the Fed is doing 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페드 연준이 뭐 하는지 누구도 쉽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네.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네. 연준이 뭐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가요? 음. 저는 실제로 뭔가를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효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효용은 당연히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막 발표할 때마다 막 그쵸? 난리가 나는데 내 주식시장이. 약간 뭐 욕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너희 하는 거 너무 없어. 너희가 뭘 하는데 뭐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반대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 니들이 뭘 하고 있든 그만했구나. 이제 그만해. 자 이게 보시면 저 밑에 저분 네. 누구죠? 양쪽 다 프린트라고 써 있죠. 아하, 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저 프린트? 아무래도 돈을 뽑아낸다 이런 뜻 아닐까요? 맞아요. 달러를 네. 찍어내는 버튼인 거야. 그래서 아. 고민을 합니다, 파월 씨가. 야, 어떤 버튼을 누를까? 결국엔 두 버튼 다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밈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네. 이 연준이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걸 풍자하기 위해서 저런 밈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밈은 진짜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네. 밈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로도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야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투자하다 보면 그거를 지금 맞습니다. 꼬집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아까 이어서 이제 좀 주식창 같은 느낌인데 이게 주식인가요? 이번에도 파월 의장님이 나오셨는데. 저게 이제 일종의 뭐 도박 사이트라고도 볼 수 있고요. 베팅 사이트라고도 볼 수 네. 있습니다. 일단 합법적인 것이고요. 저게 뭐냐면 What will Powell say during the December press conference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12월 달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파웰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저 기자회견을 할 때 첫 마디가 Good afternoon이냐, Hello everyone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 금리, 연준이 정하는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진짜예요. Good afternoon. 파웰이 나와서 네. 헬로우 에브리원 하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가요. 정말요? 굿 애프터눈을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요. 98%의 확률로 굿 애프터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 뜻은 베팅하는 거구나. 그 말 뜻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금리 또 인상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파웰이 기자회견 나와서 그동안 첫 마디 했던 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그 연관관계가 있어요. 금리의 상승과 하향이 이 파웰의 첫 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뭐 이런 미신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100%는 아니에요. 네. 틀린 경우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good afternoon이라고 베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런 미신 아닌 미신? 어쨌든 그렇죠. 근거가 있긴 하네요. 뭔가 데이터가 쌓였다는 그렇죠. 거니까. 쌓였죠. 저분 또 오래 하셨으니까 기자회견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이게 때마다. 무의식 중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약간 좀 사람들한테 미안할 때는 좋은
점심 시간입니다. 뭐 이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내릴 때는 기분 좋으니까 hello everyone. 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진짜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컨퍼런스도 정말 빼놓지 않고 다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Good afternoon. 시작은 미미하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역대 연준 의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이 사람 대체 누군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심지어 연준에서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로 일한 경력이 있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너무 대단해요. 연준에서 일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김진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준에서 네.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요. 네. 첫 직장이 연준이었습니다. 첫 와. 직장이에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직장. 저희가 뭐 29살 때인데요. 잠깐만, 심지어 29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미국 사람들은 25살에도 박사를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 그래서 96년에 예. 그렇게 해서 첫 직장을 연준을 가게 돼서 2년을 있다가요. 그러다가 98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20명 좀 떠났습니다. 비자 문제가 있어서 이민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떠나서 5년 동안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영주권을 딴 다음에 2003년에 다시 가서 고등학교 올 때까지 2010년, 그 정식 사직은 2011년 사직을 할 때. 9번 연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네.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 목표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뭐. 노벨 경제학상 가자!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고려대가 네. 노벨상이 지금 없잖아요. 연세대는 지금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고대에 아. 약간 조금 그 묻혀진 그게 있습니다. 네. 희망 같은 게. 그래서 네. 우리의 고대의 희망. 아니 뭐 그 우리나라에서 두 분의 네.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있긴 한데 이제 과학 경제학 쪽에는 뭐 아직 없고 있으면 좋은데 네. 제가 그거 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네. 믿습니다. 아유 오늘 이 자리에서 노벨 경제학상보다 네. 더 위대한 이야기를 네.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일단 제일 급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케빈 워시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네. 이 사람 이름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자마자 네. 주가가 막 요동을 쳤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미장하고 계신 분들 막 네. 잠깐이지만은 막 곡소리 내고 그랬거든요. 네. 뭐 국장은 더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국장은 더 크게 월요일 날 움직이고. 떨어졌다가 화요일 날 올라가고 뭐. 그래서 이 사람 케빈 워시 네.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가장 연준에서의 직접적인 경력은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의 이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란 조직이 그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 19명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을 하는데요. 네. 그중에 7명은 이사를 하고 해서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하고요. 12명은 지역 연준 총재라고 해서 12개의 지역 연준이 있습니다. 뉴욕, 보스턴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네, 그렇게 12분, 그래서 19분이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중에서 12명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이사 7분은 항상 투표를 하고 12분의 그 지역 연준 총재 중에서는 네. 뉴욕 총재는 항상 투표를 하고요. 예. 다른 분들은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네. 경년제 혹은 3년에 1년씩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사 7명 중에 한 명으로서 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연준에서 그 이사로서 우리나라 말하면 금통위원이죠. 네, 이분도 금통위원. 그러면 사실 커리어가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연준 이사로 오신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이 36살에 연준 이사예요? 네, 36살에 연준 이사로 와서 이 사람도 그때 영재네 그러면. 연준에서 그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진짜 그 당시에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뭐 36보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막 네. 보통 그 뭐 뉴스 같은데 나오는 뭐 이런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은 네. 보통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6, 37이면 네. 젊은이 청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 이 사람. 네. 그 온 게 그 전에 이제 백악관 경력이 당연히 있어서 네. 네, 오긴 했는데 뭐 그런 경력에 뭐 재산에 완전히 진짜 뭐 금수저의 극치.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장가도 되게 잘 갔다고. 일단 본인도 굉장히 금수저고요. 제가 네. 그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건 아닌데. 네. 아니, 제가- 후배시잖아요. 아니, 옛 저보다 직장 나이는- 후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행번으로 보면 우리가 말로 행번으로 보면 후배지만 그렇죠. 예, 저는 말단이고 저기는 제일 위 아이. 예, 이제 이사 사장단이었고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아는 분 제가 아는 학생의 네. 형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사립고 고등학교인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금수저였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뭐 교육도 잘 받고 월스트에서 일하다가 네. 36살에 왔고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인이 네, 네. 예, 그 에스테 로더라는 화장품 회사를 만든 그 에스테 로더 그 할의 소녀딸이에요. 갈색병의 손녀딸. 딸이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 갈색병 갈색병 유명한 거. 저도 맞습니다. 화장품 하나도 모르는데 그 갈색병은 알거든요. 갈색병 많이 사셨나 보죠? 아니 저는 한 적이 없죠. 예. 예. 저는 그냥 침 바르고 다녀요. 일부러. 아, 근데 이 케빈 오씨라는 사람이 네. 어떤 정책을 바탕으로 네. 일을 했길래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실물 경제형 인사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이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한 나라의 경제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 나라 경제 여러 가지 측면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뽑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통화정책, 거시경제학이 가장 기본이지만 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양한 의견을 한다라고 해서 아까 6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실물 경제를 볼 때 금융은 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돌아가니까 별로 금융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오.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에 있던 실물 경제형 그 월스트리트를 잘 아는 분이 와서 처음에 이제 한 1, 2년은 사실은 뭐 처음 오시기도 했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연준 내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뭐 나이 어린 것도 혹시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가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 위기가 터진 금융시장을 아는 사람이 누구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일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분의 그 금융 경력이 갑자기 너무 귀해진 겁니다. 연준에서. 연준의 7명의 이사 중에서 네. 야 그거 좀 아는 사람 없어? 하니까 제가 거기서 일했는데요. 오. 라고 해서 이분의 경력, 이분의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당시에 버난케 의장에게 중요시 되고 그때 이제 빛을 발했죠. 그래서 실물 경제를 잘하는 분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럼 그때부터 약간 좀 연준에서는 저 친구는 커서 이제 연준을 이끌어갈 인재야라고 약간 네. 좀 그 예약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아는 사람으로 네. 해서 그랬죠. 오. 근데 이제 이분도 금융시장의 뼈가 거기서 이제 처음에 돼서 이제 매파라고 흔히들 알려진 이유가 뭐냐 하면 2008년에 그 제로 금리를 가고 소위 말해 양적 완화 QE를 하면서 돈이 너무 풀리니까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풀면 금융하는 그 마인드 그게 투자하고. 좀 네, 네. 투자하고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 네네. 그럴 책임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도와줄 텐데 뭘. 그렇죠. 네. 그걸 경계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음. 이분도 약간 그런 쪽이었고요. 오. 그래서 돈 풀기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음. 그러니까 위기는 구해서 네. 그 응급실은 지났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빼야 되는데 너무 중환자실에 오래 두는 거 아니냐. 빨리 일반 병실로 빼자라는 의견을 가지신 그런 의미의 매파였어요. 당시에는요. 요즘에 생각하는 매파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돈 좀 줄이자.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경제를 혹은 금융을 조심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한다. 대마불사가 너무 횡행한다라고 해서 금융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네. 이렇게 돈 많이 하면 그러니까 중환자실 이렇게 오래 있으면 환자가
스스로 회복하지를 못한다라는 네. 의견을 많이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좀 돈을 풀자는 기조를 보였을 때 좀 반대를 하면서 실제로 사퇴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2011년에 그래서 사퇴한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매파는 네. 좀 더 중립으로 가기 위한 좀 급진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돈을 너무 푸는 거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아직도 논쟁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푼 건지 아니면 그만큼은 풀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 논쟁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수 쪽에서 너무 풀었다, 좀 이제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여러 번 표시하고 그런 이유로 그 사퇴까지 하신. 예.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당시에 소수였는데 지금은 반이니까 늘어난 거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나머지 반은 그 당시에 버난케 그 의장 등이 생각한 대로 아니다, 일반병실 가면 위험하다, 아직은 중환자실에서 더 봐야 되는 거다라는 게 여전히 반 정도는 되어 있고 팽팽하게 맞서는 학계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워시 체제에서 연준에 대해서 좀 전망에 앞서서 역사를 좀 이제 짚어보자면 이 연준의 독립성이 항상 좀 시험대에 올랐잖아요. 네. 이게 뭐 정부와 좀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험대에 올랐었는데 실제 연준에서 계셨던 만큼 이 기억하고 계신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미국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연준에서 있을 때 뭐 작게 많을 텐데 연준의 기억에 남는 그 제기어의 연준의 역사에 남는 것 중에서는 에클즈라는 의장이 지금 파월하고 약간 비슷한데 의장을 그만두었는데요. 의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사직은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파월도 뭐 이사직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리 정도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목리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파토를 냈는데 그 대통령이 연준 이사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다 우리 회의는라고 연준에서 이제 이사들이 그 당시 에클스 이사를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들이댔어요? 들이대고 언론에 낸 거예요. 언론에 내버린 거예요. 언론에 냈어요? 들이댄 거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완전... 그렇게 안 했다. 저기서 거짓말하는 거다. 대통령실에서 회의 내용을 왜곡했다라고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 그럴 겁니다. 아마. 트루먼 대통령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사실 트루먼 대통령 미국에서도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당시에 힘이 대단했을 텐데 연준 의장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들이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 트레저리 페드 어코드, 페드 트레저리 어코드라고 해서 연준과 재무부 간에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거는 너네하고 이거 우리가 한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97년에 외환위기 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하고 대신 금융감독, 은행감독원은 금융감독으로 떼서 정부에 두고 하는 걸 가르듯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연준에서 알아서 한다. 더 이상 재무부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싸우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근데 재무부 입장에선 자꾸 군소리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준도 옛날 사진을 보면요. 재무부 장관이 의장입니다. 한국은행도 옛날에 금통위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독립성이 점점점 늘어났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연준 빌딩, 항상 나오는 빌딩을 에클스 빌딩이라고 했거든요. 그분 이름을 따서 1981년인가 그때 에클즈 빌딩이라고 하고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매일 두단 들면서 에클즈 빌딩 가면서 들어가면서 머리너 에클즈 빌딩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연준에 다니면서 들었고 이제 요즘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는 51년 이후에 한 번도 독립성이 점점 커지고 한 번도 위가 없으니까 역사에서 조명이 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사실은 이 에클즈 의장이었던 이분이 사실은 이 연준에 있어서 약간 좀 레전드
그렇죠. 우리로 치면 한국 축구의 약간 차범근 느낌.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든. 네, 그러니까 그 기틀을 만드신. 네, 근대 축구를, 현대 축구를. 그렇죠, 현대 축구. 네. 차범근 선수가 딱 네,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네. 네. 근데 그분이 또 문대 의장을 그만두고 이사로서 대통령과 크게 한바탕 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파월이 의장을 아. 그만두지만 이사 임기 남아 있으니까 이사 임기를 제가 사임을 하면 네.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자리를 트럼프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임명할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사직서를 안 내면 네. 그러면 트럼프가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빈자리가.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자기가 해놓은 스티브 마이런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케빈 워시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니까.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서희 아나운서님께서 네. 한국경제 간판 네. 아나운서님이시거든요. 입간판. 네. 네. 네, 아나운서님께서 주요 연준 의장의 네. 스펙들과 그 당시에 이 경제적 환경 같은 걸 좀 네. 요약을 해주신다고 아, 합니다. 아,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이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 굉장히 역할이 다양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역대 연준 의장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아서 번즈는 네. 어떤 분이고 네. 또 어떤 걸 중요시했는지 네. 그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좀 네. 들어볼까 싶어서 아, 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유명한 분을 모시고 아이. 저희가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 네. 토스한다고요? 아니, 아니. 교수님 입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환경 간판이 토스를 해요? 저 바지 아나운서입니다. 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서 번즈 의장은 경제학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특히 경기 변동이라는 그 어떻게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네. 아주 클래식한 번즈 앤 미첼 그 두 명이 쓴 책이 완전히 고전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었고 저 네.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분들 책으로 경제학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옛날에 우와. 그 번즈 앤 미첼 그 두 분이 쓴 책이 맞아요. 옛날에 난- 고전입니다. 미첼 들으니까 빡 생각났어요. 그 그렇죠. 경제책 맞습니다. 진짜 어려웠는데. 네, 맞아요. 아주 옛날 너무 그 어려웠습니다. 히스토리처럼 돼 있고 네. 또 저도 거기서 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GDP라는 개념도 잘 없으니까 그 나라의 경제 체제를 하는 네. 것을 했을 때 코크, COKE 프로덕션이라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래서 뭔지 몰라서 네. 처음에 코크라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네. 그 코카콜라를 네. 코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라 경제 대표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이 당시에는 기준이 없어서 콜라로 실제 그랬을까 콜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두 번째 슬랭. 네. 대학생들이 하는 슬랭의 코크는 네. 나쁜 말, 마리화나. 근데 네. 그럴 리는 없고. 아, 네. 그럴 리 없죠. 그래서 그 코크라는 게 그 철강석. 아 철강이요? 철강석. 오, 그 철광석. 석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철강석의 원료가 되는 그 코크가 아. 얼마나 많이 생산됐는가가 그 경제를 하는 가장 오. 그 대표적인 칙도였어요. 왜냐하면 경제 전체를 하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네.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아. 그럴 시대에 그런 옛날부터 네. 번센 미첼이 그래서 경제학자로서는 아주 훌륭한 학자신데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경제학이라는 걸 생각해낸 것 자체가 사실은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그죠? 그 케인즈부터 시작해서 네. 거시경제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죠. 예. 케인즈는 머릿속에서 했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페드 의장을 하면서 대통령이랑 너무 친해서 70년대에 그래서 이제 그 에클스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분이 만들어 온 독립성을 많이 훼손을 하고 아. 그게 했는데 그냥 그것만 훼손했다가 다시 회복된 문제가 없는데 그게 훼손되니까 미국의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에 그 제1차, 제2차 오일 파동이 있었죠. 유가 네. 파동이 있었는데 그랬지만 유가 파동만 가지고는 그 네. 정도가 된 게 아니라 통화 정책도 하나의 큰 잘못 중에 하나다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좋은 경제학자였지만 나쁜 연준 의장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독립성이 필요하다. 원팀이 됨으로써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준. 몸소 보여주신 네, 그런 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업률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네. 인플레가 막 생기고 하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폴 볼커가 맞아요. 네,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볼커가 이자율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실업률은 늘어나고 경기는 폭망하고 아.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니까 막 농민들이 워싱턴 네. DC에 상경해가지고 데모하고 아. 트랙터 몰고 어머. 와서 데모하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분이 평가받기에는 네. 결국에는 물가를 잡은 분이라고 평가를 받지 그렇죠. 않나요? 네, 당시에는 몇 년 고생을 엄청 했지만 그래도 물가를 잡아서 경제를 몇 년 고생했지만 그 이후에 더 좋게 만든 시금석을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죠, 사실은. 네. 당장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네. 그것 때문에 혹은 덕분에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재선을 못했죠. 네. 아.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 경제적 대통령은 카터는 자기가 임명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그가 임명할 때 그 볼커가 나중에 이게 쓴 회고록을 보면 네. 자기는 다 얘기했다. 네. 그 이렇게 하면 지금 인플레가 문제고 저는 인플레 잡을 겁니다.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경제엔 좋은데 당신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돌려서 했다고 하는데 네. 아. 카터 대통령이 당시에 그걸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카터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고요. 네. 물론 이제 그분은 그만두시고 나서 더 훌륭한 예, 그 전임 대통령으로서 지금 아주 좋게 기억이 되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볼커 이분이 사실 그 키가 제일 큰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제일 높게 올리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 다음이 알렌 그린스팬. 아, 네, 맞아요, 알렌 맞아요. 그린스팬도 상당히 크긴 한데 네. 예, 볼커에 비하면 작은. 아, 그죠. 자그마치 18년 동안 아, 연준 네. 의장을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와, 18년? 제일 길게 하셨던 분이라고. 네, 제일 길게. 맞아요. 옛날에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을 만들면서 그 워싱턴 DC에 7명의 이사를 만들면서 오, 네. 독립성을 보장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들에게 새로 임명되면 14년 동안 있으니까 네. 걱정 말고 대통령이 오. 3번이나 갈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아. 독립적으로 결정해라 라는 게 하나고요. 그런 예. 의미구나. 또 하나는 반대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4년 동안 네. 최소한 2자리는 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2자리는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 양쪽 모두를 한 그런 식으로 해서 14년씩 2년마다 네. 한 자리가 바뀌도록 만들었는데 네. 이제 그린스팬이 그 앞에 분이 오. 하던 자리 남은 4년을 하시고 네. 자기 의자를 텀을 네. 그냥 통으로 14년 해서 네. 18년 동안 네. 연준 의장을 한 가장 오래 한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저기 커리어의 거의 대부분을 연준 의장으로 지내신 거네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경제 박사시긴 했는데 네. 학교에 가르치진 않았고 그분이 원래는 그 줄리어드에서 음악을 하셨다 그래요. 음악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농담에 따르면 네. 음악은 너무 어렵다. 음. 쉬운 경제학을 하자고. 그러니까 음악으로는 제일이 되기 힘드니까. 와. 그래서 경제학을 했다. 아, 그 이야기 참 낭만 있네요. 예,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음악을 어. 으로 해서 프로페셔널 플레이를 잠깐 하시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라는 게 또 진짜 완전히 한두 분이 진짜 스타인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 재능의 영역이죠. 그렇죠. 뭐 경제도 사실은 재능의 영역.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음악은 진짜 앵커도 그렇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재능이 없어요. 아, 왜 묻어가고 있어요. 간판한테. 그래서 저희가요 그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연준 의장의 키에 따라서 네네네. 맞아요. 요게 유명한, 네. 금리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네. 보내주신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그걸 네.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네. 잠깐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볼까요?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보내드린 거는 네. 파월 초기, 그러니까 2018년에 네. 미국에서 누가 그린 아 근데 볼컷이 키 2m 실화인가요? 2m 1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진짜 큰 거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11% 어, 대단할 수밖에 제일 없죠. 크네요. 네. 그러니까 아서 번스가 했던 그걸 이 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11%까지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어디서 네.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렌 그린스팬이 87년부터 2006년까지 예. 예, 그 있으면서 예, 이자율을 쭉 내려오고 네. 자, 그 뒤에는 이제 버냉키, 저분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맞습니다. 수상하셨죠. 몇 년 전에 이제 연구로 예, 그 젊었을 때 했던 네. 미국의 대공황 시기 얘가 왜 있는지 그때 금융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로 그러니까 사실 많이 경제학자들이 하지는 않는 분야인데 예. 네. 그 분야를 꾸준히 해서 오. 그 분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금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네. 버냉키에 갔을 때는 일단 금리가 0%일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0까지는 안 갔는데 0까지 안 갔어요. 0까지는 네. 안 가고 자꾸 내리면서 네. 예, 왜 내리냐고 하면 그 영어로 unwelcome fall in in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가 줄어드는 게 보통 좋은데 네. 이건 환영받지 못한다.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불황의 조짐일지 모르고 예, 그래서 이자를 낮춰서 좀 약간 정상적인 인플레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된다.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평균 1.5% 예, 이자율로 내려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예, 말씀하신 대로 0%. 제로 금리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군침이 흐르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몇 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7년을 해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와, 이제 굉장히 사태가 심각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와서 보면 코로나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와. 네. 2018년에 파월이 들어오면서 네. 과연 파월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정상화될까 올라갈까 예, 올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로로 갔다가 물론 네. 금방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네. 예, 인플레가 CPI 기준으로 9%인가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자율을 올려서 네. 2022년에 소위 영끌한 분들, 그러니까 아. 코로나 때 영끌했다가 네. 그분들이 이자율이 올라가서 곡소리 났던. 아. 예, 그걸 다 지금 파월이. 그러면 이렇게 파월 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잖아요. 네. 케빈 워시 키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까요? 지금 그